병들거나 다쳐 폐기 처분을 앞둔 소들을 불법 유통시켜온 도축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염된 지하수를 마시고 집단 환자가 발생한 사례가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을 정도로 도내 지하수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북 지역 체불임금 규모가 430억 원이나 돼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쇼트트랙 김아랑 선수가 2연패에 도전하는 등 전북 출신 선수 5명이 출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병든 소를 도축해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손질된 고기들은 음식점과 정육점에 팔려나갔는데 일반 한우와 섞여서 소비자 식탁에 올랐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를 실은 트럭, 한참을 달리더니 어느 축산 농가에 멈춰섭니다. 잠시 뒤 잠복하던 경찰이 들이닥치고 채 도축이 끝나지 않은 암소 사체가 나등기고 이미 손질이 끝난 소고기도 발견됩니다. 불법 밀도축 현장입니다. 퇴비와 분뇨더미 옆에서 비위생적으로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이곳에서 도축된 소들이 바로 병들고 다친 소였다는 점입니다. 도축업자 53살 황모 씨 등 일당은 병들어 폐기 처분을 앞둔 소들을 30만 원에서 60만 원 헐값에 사들여 불법 도축해왔습니다. 경찰 수사로 드러난 것만 1년 동안 10여 마리. 손질된 고기는 시중가의 반값에 팔려나갔는데 정육점과 음식점 측은 건강한 소가 아니란 걸 알면서도 사들였습니다. 문제의 고기는 일반 한우와 섞여 소비자 식탁에 올랐습니다. 정상 도축이 이루어지려면 일단은 소가 기립을 해야 됩니다. 소가 말라 있고 또 콧물을 흘리고 있고 또 어떤 것은 기립을 못 해가지고 쓰러져 있고 죽기 전에 밀도축을 하는 겁니다. 경찰은 도축업자 황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음식점 주인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소고기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을 앞둔 만큼 최근 불법 도축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2010년 이후 발생한 전북의 집단 지하수 오염 사고는 강원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지하수 오염을 자제하고 상수도 공급을 늘리는 게 시급해졌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완주의 한 병원에서 지하수가 오염돼 19명의 A형 간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수 오염에 따른 전북의 집단 환자는 2013년에 133명, 2011년에는 118명이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2010년 이후 집단 지하수 오염 실태를 보면 강원도가 5건으로 가장 많고 전북은 그 다음인 3건으로 나타나 두 지역이 수인성 전염병에 취약했습니다. 지하수는 끓여 먹더라도 불안합니다. 끓인다면 생명체인 미생물을 없앨 수는 있지만 몸에 해로운 유기물질, 무기물질은 줄이거나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돗물을 드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수터를 비롯한 지하수의 수질 검사를 강화하더라도 오염 사고를 막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지하수 음용을 피하고 수돗물 공급을 늘리는 것뿐입니다. 지방 상수도나 광역 상수도의 신규 보급은 국가 예산 70%, 시군비 30%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게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의 수돗물 보급률은 6개 시 지역의 경우 98.4%로 높지만 8개 군 지역은 83.3%로 낮습니다. 8개 군 지역이 더 많은 지하수 오염에 노출된 만큼 해당 시군은 적극적으로 국가 예산을 확보해 수돗물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많은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북의 체불 임금은 430억 원이 넘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 80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48살 신모 씨.
한 달간 일한 임금 170여만 원을 받지 못해 곧 있을 설을 맞기가 두렵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다들 지금 명절 세려고 지금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처리하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명절 세기가 참 힘들어요. 건설 현장에서 10년 넘게 일한 근로자 38살 문대영 씨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항상 발생하면 항상 피해를 보는 건 근로자들이고 항상 이런 일이 생기면 법대로 해라, 뭐 기다려라, 항상 기다리라고 하니까 거기 있으면 또 구정이잖아요. 지난해 말 기준 전북 근로자의 체불 임금은 437억 원가량으로 1년 전과 비슷합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1%가량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약 16%, 도소매업 약 9%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군산조선소 폐쇄에 따른 군산 지역의 문제가 가장 심각해 체불 금액이 1년 전보다 15%가량 늘어난 150여억 원에 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설 전까지 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고 사건을 접수하고 이렇게 처리하기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락이 들어오면은 과장 책임하에 기동반을 운영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가지고 이제 체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설 연휴를 앞둔 근로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익산시가 요즘 신청사 건립 문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시작부터 익산시 의회와 충돌을 빚은 데다 사업비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익산시청 건물입니다. 낡고 오래돼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익산시가 오는 2020년까지 낡은 청사를 헐고 새 건물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사비는 480억 원가량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을 놓고 익산시와 익산시의회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지난달 신청사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LH와 협상과 시민 의견 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밟기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러나 익산시 의회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에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전담 조직을 먼저 꾸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류했습니다. 어떤 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소요 경비라든가 최소한의 아웃라인이라도 설명이 돼야 우리가 그런 것이 이해가 돼서 LH와 협상하라고 조직 개편을 승인해 주는 거 아니냐. 익산시의 신청사 건립에 정부 지원이 없어 재정 부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시소유 부동산을 LH에 넘겨 공사비를 상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자체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 재정 부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내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전북 출신 김아랑이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하는데요. 이번 주말 500m와 3000m에서 첫 경기에 나섭니다. 전북현대 역시 다음 주 홈에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를 갖습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전북 출신으로는 모두 5명의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이 가운데 메달이 가장 유력한 건 쇼트트랙 김아랑입니다. 4년 전 소치올림픽 3000m에서 금메달을 딴 김아랑은 이번 대회에서 2연패에 도전합니다. 이번 주말 500m와 3000m 예선을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는 1500m와 1000m 경기에 잇따라 출전합니다. 선수 폭행 파문으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들 심리적으로도 좀 많이 다독거려서 지금 많이 팀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고요. 또 시합이 다가오면서부터는 애들이 또 경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에 좀 동요는 좀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전북현대가 2년 만에 아시아 축구 정상 탈환에 나섭니다. 전북은 다음 주 화요일 홈에서 일본 가시와 레이솔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를 갖습니다.
지난 가시화 레이솔과의 전적이 약세였기 때문에 더욱 만반의 준비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올 시즌은 굉장히 강력한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시와 레이솔을 비롯해 홍콩 킥치, 중국 텐진과 함께 2주에 속한 전북은 3, 4월에도 잇따라 홈 경기를 치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예선은 모두 32팀이 출전해 오는 4월까지 이어집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가스 중독 의심 사고로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40분쯤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79살 A씨와 아내 72살 B씨, 손자 25살 C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A씨의 며느리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출동 당시 아파트에서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났다는 구조대의 발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전북에서도 연명의료 거부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는 기관 13곳이 지정됐습니다. 13개 지정기관은 전주와 정읍 등 시군보건소 6곳,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 등 병의원 4곳,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입니다. 연명의료 거부 등록을 했더라도 신청자 뜻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구제역 발병으로 중단됐던 한우 고기 수출이 1년 만에 다시 시작됩니다. 전라북도는 익산의 축산물 가공업체가 홍콩 유통업체 2곳과 180마리 분량에 해당하는 전북산 한우 고기 45톤을 수출하기로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산 한우 고기는 지난 2015년 처음으로 홍콩에 수출됐지만 2016년과 지난해에 구제역 발병으로 중단됐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가 자신을 비롯해 야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군대를 댓글 부대로 변질시켜 정적을 제거한 것은 참으로 경악할 일이라면서 정부가 재발을 막기 위해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 20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28살 김모 씨의 명의를 도용한 통장이 발견됐다며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김 씨로부터 현금 2,300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불법 유통된 기름 1,000만여 리터를 판매한 혐의로 선박 주유업체 대표 57살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1년 10개월 동안 유통 과정에서 빼돌린 기름 1,000만여 리터 56억 원치를 사들인 뒤 정상 유통된 기름으로 속여 군산의 골재 채취업체 5곳에 72억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업체는 정부가 정상 유통된 기름에 지급하는 8억 원의 유가 보조금을 받지 못해 이중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이 기름은 황 성분이 정상 기름의 2배가 넘어 바다를 오염시키고 선박 엔진을 고장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전주 영상 6도 등 영상 4도에서 7도의 분포로 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남원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건조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영상 9도 등 영상 6도에서 9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주말인 모레 아침에는 낮 기온이 조금 떨어지면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